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 아,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그 밀러가 실험을 지금은 안 들렸다고 하시는데 앞에 거 빅뱅은 다 들으신 분? 빅뱅 소리. 다 안 아니, 들렸어요. 소리 안 들렸습니다. 안 아유, 들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그림만 보셨네요. 화면만. 네. 네. 글씨.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원인을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아우, 테스트를 저한테는 되게 잘 들리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영상은 이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러 그러면은 밀러 실험 보면서 한 번만 간단하게 제가 제 목소리는 들리잖아, 그죠? 네. 네, 제 목소리 들리니까 지금 이거를 자, 이게 아미노산이 합성되려면 요런 수소,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이 4가지 물질이 어떤 여기 아까 열을 계속 가열해가지고 그 다음에 급속히 이건 냉각 장치거든요. 냉각을 해서 실제로 갑자기 생명체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완전 노벨상을 받을 만해요. 그래가지고 이 밀러가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없는 수소,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이것을 열을 막 가열하니까 하고 냉각을 시켰더니 실제로 살아있는 단백질 아미노산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발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밀러가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그래서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림을 좀 옮기면서 자, 이 밀러의 실험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아까 그 빅뱅 이론과 더불어서 그런 생명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는 이 케네디 이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여태까지는 창조론을 가르쳤거든요.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맨 처음이 창세기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가르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밀러의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게 되고 이 케네디 대통령 나중에 총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하죠.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 자 여기서 밀러의 실험에 오류가 있는데요. 원초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산소예요. 산소. 예? 산소. 공기, 예. 산소요. 맞아요. 맞아요. 숨을 우리가 몇 초만 안 쉬어도 죽고 피 속에 산소 공급이 안 돼도 바로 배가 썩고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심근경색 이런 거나 뇌경색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차단되면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산소가 생명체, 특히 아미노산 유기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한테는 산소가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 실제로 공기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공기 중에 뭐가 많습니까? 질소. 예, 질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산소가 질소 안에 산소가 많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 우리가 그래서 공짜로 숨을 쉬고 있는데 여기에 산소 안 들어갔죠? 여기 보세요. 수소,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에 산소 있나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폭발하면서 이 4개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냉각은 왜 시켰죠?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미노산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변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히 있는 이 산소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걸 나중에 밀러도 1991년에 발표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 실험은 오류가 있었다. 그 교수하고 같이 발표를 합니다. 언제 발표를 하냐면 나중에 그 다음에 보여주는 DNA, 게놈 지도가 나오면서 발표를 하게 돼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 내 과학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 건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네.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밀러의 실험 오류 소리 때문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 발생 이론에는 여러 가지 그런 아미노산을 만들기는 했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었고 그때 당시 가장 흔히 있는 산소를 넣지 않았어요. 왜 안 넣었을까요?
산소를 넣으면 뭐가 되죠? 음식을 산화. 네, 맞아요. 산화가 돼요. 우리 참기름도 그렇고 병뚜껑 다 식용유 그렇고 열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산소가 들어가면 뭐든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포장이 유행한 거죠. 진공 포장하면 어때요? 오래 보관되죠. 왜? 산소가 없어서.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면 이 모든 생명체들은 산화되게 돼 있어요. 없어진다고요. 나중에 사라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산소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생명 자연 발생 이론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생명 진화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 개가 연결되면서 자, 단순한 세포가 우리 인격적인 존재까지 오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론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됐던 어떤 첫 생명, 아까 그 아미노산 같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생명체가 있었어. 근데 우연히 이것이 발견됐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이 그림은 보셨고요. 이게 밀러의 실험 이론이고요. 자, 이제 생명 진화 이론입니다. 이 생명 진화 이론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장세기에 보면은 바다, 셋째 날인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바다에 바다에 생명이 있어 생명체들이 생겨나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생명 진화 이론에서는 어떤 해양에서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지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더니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하더니 갑자기 이제 무척추, 허물허물한 오징어 같은 애들이 나오더니 아메바, 오징어 이런 것들이 나오더니 척추가 생기고 또 오랜 시간 좀 있다가 양서류가 나오고 다시 척추동물이 되더니 지금 나같이 어떤 인격을 가진 생명체가 되더라. 이게 생명진화 이론입니다. 지금도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결국 우리 조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아메바. 여러분 조상 아메바님 잘 섬기셨죠? 그죠? 바이러스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감기 걸리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기원이니까. 그리고 도마뱀, 개구리, 파리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조상님을 때려 죽여. 이거는 말도 안 되면서 자기들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조상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런 이론을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가 이렇게 뭐 크로마뇽인에서 네안데르탈인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거 다 이거 지금 미국 교과서에는 이 뼈가 원숭이 뼈였다, 뭐 이거는 뭐였다, 이거 다 증명이 돼 있는 거라 지금은 거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무에서 무기물질이 나와서 이게 어떤 자연 발생으로 인해서 이 무기물이 또 오랜 시간 어떤 작용을 거쳐서 유기물이 되더라. 그리고 이 유기물이 단순한 세포가 되더니 이렇게 지금의 여러분 우리 멋진 최영미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론입니까?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론이지 교과서에 실렸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인 줄 알고 권위를 가지는 거지 우리가 과학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법칙과 질서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참 훌륭한 도구가 되죠. 그렇지만 내 자신의 존재를 내 시작을 물을 때는 전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티끌이고 먼지고 너는 별이고 너는 원숭이였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간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점점 이 뇌가 없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계속하면서 이제 뇌에 생각하는 기능마저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 넘기시면 38페이지. 당신이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읽을 시간이 저도 목이 아프기 때문에 1번부터 쭉쭉 읽어줄게요. 당신이 과학자예요. 혹시 과학적이라면 이런 아까 우리가 본 내용 속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1번 시작. 무에서 어떻게 초고 밀도의 우주가 시작될 수 있는가? 네, 그쵸. 이거 아까 어떻게 갑자기 밀도가 팡 터졌다는 그것 자체가 설명이 안 돼요. 자, 시작.
원동력 팽창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도 설명을 지금 정확하게 못하고 있죠. 세 번째, 이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정연? 네, 질서 정연해? 예? 오늘 또 아직 과학이 안 끝났어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시작.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의 위배됨은 어떻게 이렇게 예. 지금 법칙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 던지면 탁 밑으로 떨어진다. 만류인력의 법칙. 이런 법칙은 100번을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칙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이론은 이 법칙에 위배가 돼요. 어떻게 위배되는지 간단하게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5번 시작. 물질과 최초의 생명체가 저절로 생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옛날 교과서 이름은 자연입니다. 자연이 생겼대요. 스스로 자자의 그럴련.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오랜 시간 지나니까 자연이 생겼대요. 그 다음 6번 시작. 우연히 생긴 첫 생명체에서 150만 종이나 진화가 가능해. 네. 지금 종이 뭐 식물 동물만 해도 너무나 다른 종이라는 거 애기들한테 물어도 다 알 텐데 이게 왜 지금은 그대로 그렇게 종류별로 존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중간 단계는 왜 없죠? 그래갖고 누가 뭐 식물 중에 좀 움직이는 식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혹시 중간 단계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을 살아도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이게 됐다라고 우리가 인류가 시작된 이상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는 온갖 별 환경이 많이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배가 50만 종이나 진화가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공유를 정지하고 여러분 이제 책을 보면서 교과서에서 무에서 초고밀도 우주가 시작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들으실만 해요. 지금 너무 머리 아프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네. 아파요. 머리 아파요. 솔직하십니다. 됐어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 이게 뭐를 하면은 제가 노트북이 좀 좋은 거면 좋은데 줌을 최소화할 수 없대. 잠깐만요. 노트북 좋은 걸로 마련하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숙달법도 그래요. 제가 이게 숙달이 잘 안 돼가지고 또 그런 것도 좀 있으니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은 PPT가 많거든요. 화면을 많이 보면서 이제 해야 돼서 그래도 지겹진 않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네, 한번 보시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증명만 제가 좀 하고 넘어갈게요. 15페이지 여러분. 자,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펑 터지는 거, 이 펑 터질 수 있는 이게 이러면서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지?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 또 두 번째 대폭발의 팽창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리학자가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 엄청나게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아까 그런 사람들하고 비길 수 있는 사람이고 연도를 보시면 2011년도예요. 아까 밀러 교과서를 폐지시켰던 차색 성경을 못 배우게 했던 그런 밀러 실험도 1999년인가에 다시 밝혀졌지만 2011년도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볼게요. 빨리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는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이는 언제나 가설이었으니 단지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들면 따르면 전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하지만 그게 반드시 다시를 필요는 없죠. 그러므로 빅뱅이 마음에 안 들면 빅뱅이 시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안 믿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이론이니까 안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 있는데 3번 볼게요. 1번, 2번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냥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렇게 됐대요. 그냥 그렇게 됐대요. 자연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하면 따라해볼까요? 그냥. 야. 그게 자연이에요. 여러분 자연 교과서 들고 다녔잖아요. 어릴 때.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왜냐? 설명이 안 되니까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믿든지 말든지 사실 이론이고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아까 그 셀러 거기에 실렸던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3번을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폭발 이후 서로 부딪히지 않고 폭발을 했어요. 근데 이 폭발한 물질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늘에 떠있게 하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고 이 우주에는 중력, 전자, 기력, 양력, 강력이라는 이런 힘이 있거든요. 그런 규칙적이고 대칭을 이루게 하는 질서정연한 힘이 어떻게 우연한 폭발로 이루어졌나. 그래가지고 한번 이 그림을 볼게요. 인쇄소가 어떤 이 사람이 실수 오작동을 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쇄소가 터졌어요. 막 활자판이 있잖아요. 인쇄소니까 막 날아갔어요. 막 날아가가지고 다시 어떤 종이에 탁 떨어지더니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책이 한 개가 탁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확률상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폭발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질서정연해졌대요. 돌연변이도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집안 청소를 안 하고 가만히 집을 놔둬보세요. 더 질서정연해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닌 이상 우리 아가가 있고 우리도 강아지가 있고 우리 신지가 특히나 안 치우는 죄송해요. 잘 안 치우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더 질서정연해진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 있는데 일단 그거를 하기 전에 인쇄소 폭발 사건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얘들이 힘을 받더니 덩어리가 생기고 우주가 생기더니 은하계가 생기고 태양계가 형성됐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에서 무기물이 생기고 이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생겼어. 그냥 생겼어. 그냥. 네, 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대요. 자, 아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픈 게 바로 이제 4번입니다. 4번.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거 너무 제가 과학 시간에 여러분을 똑똑하게 해드릴게요.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배웠죠? 저 보시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 지금 에너지 보존 법칙은 질량 변하지 않는다. 내가 나무를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막 활활 타올랐어요. 그 나무를 일단 태우고 갑자기 불이 피워지니까 따뜻해졌어요. 열 에너지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도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도 발생하고 빛도 발생하고 열도 발생해서 또 식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어디로 갈까요? 안 갈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71.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에너지는 흘러요. 물이 이 물레방아를 돌리죠. 운동 에너지로 이게 물이었는데 물이 뭐 1000리터가 있었다 칩시다. 요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뭐가 생겨요? 중력 힘이. 네, 우리 저기 태연이가 발전기 그쪽에 근무를 하시는데 발전기 원리가 그래요.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 바람을 우리가 그 바람개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얘가 바람개비를 돌리게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봐봐요. 아까 여기 있던 바람이 운동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되고 다시 전기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은 결국 전기로 온다.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 그래서 에너지 총량의 법칙. 근데 빅뱅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지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면 처음부터 뭔가가 있었어야 되고 폭발이 있었으면 계속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냉각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이 아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여러분 책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에너지는 절대 시작점 에너지 어떤 시작이 질소에서 무질소로 가지 무질소에서 질소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다 결국은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만 새 것이 헌 것이 된다. 이거는 가능한데 헌 게 새 것이 된다. 그리고 시작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지금 너무나 정밀한 이 현재가 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에도 위배될 수 있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하고 제1법칙하고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질서가 막 무너진 상태로 변하는 게 모든 만물의 이치예요. 이거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질적으로 쇠퇴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것을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언젠가는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빅뱅의 이론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터졌는지 왜 터지면서 질서 정연했는지는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작점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 천지, 한 번만에 말씀으로 창조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까 그 과학 이론은 오히려 이것을 거스르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질서가 더 정연해졌다고 하니까, 더 규칙적으로 변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메바가 여러분의 지금 엄청난 이 탱탱한 피부를 가진 여러분으로 어떻게 더 질서 정연하게 예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법칙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자, 건물이 자 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보세요. 막 흙이 먼지가 일어나더니 흙먼지가 일어나더니 건물이 두두두두 서더니 반쯤 세워지더니 아파트가 하나 덩 만들어졌어요.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빅뱅이나 지금 지구가 아까 자연 발생 이론이라든지 생명 진화 이론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는 이해가 돼요. 그죠? 건물이 있다가 점점 오래 낡아가지고 나중에는 부셔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 아까 5번 보면은 유기물과 최초의 생명체가 저절로 생길 수 있나? 아까 이것도 밀러가 산소를 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 발생 이론은 어떤 아까 이게 이제 그 그림이었는데 사진에서 보던 그림인데 전극을 막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열을 가열했더니 냉각을 시키고 이렇게 붙여서 유기물이 들어있던 물을 통해서 끓였더니 이렇게 아미노산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이론 자체가 1953년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거는 누군가가 설계했잖아. 이거 밀러가 설계했죠. 밀러가 설계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설계자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자가 없이 이런 게 우연히 생기냐는 거죠. 분명히 설계자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밀러가 설계했던 것처럼 어떤 인간보다 엄청난 존재가 설계를 했을 거야. 이 이야기는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쓸 수도 없는 이 물질들을 이 사람이 쓴 데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이제 시간이 9시 17분인데 진화론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3번만 읽고 마칠 거거든요. 페이지까지. 자, 그러면은 6번 한번 볼게요. 우연히 생긴 첫 생명체에서 150만 종이 진화됐다는 게 과연 사실인가? 여러분이 하나의 세포에서 이 그림을 보면 진화나무라고 이렇게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해양의 어떤
어떤 정말 기초적인 단세포적인 생명체가 인간이 되기까지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연 선택설과 돌연변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적응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적응. 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하고 물었더니 시대가 지나면서 환경이 뭐 비가 홍수가 왔다든지 그래서 죽을 것 죽고 그래서 자연이 선택했어. 자연이 선택되어진 거 그러니까 공룡 같은 거 없어졌고 또 못 살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같이 이런 종자가 나왔지? 돌연변이 유전적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종이 달라진 거야. 돌연변이는 뭐예요? 돌연변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이 3번까지 하고 30번까지 하고 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 인문과학자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할 건데요. 한번 보세요. 돌연변이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진화가 됐냐고 설명할 때 어떤 핀치 그 섬이 있었어요. 섬이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어떤 핀치새는 어떤 핀치라는 새가 있는데 부리가 이렇게 뾰족한 새가 있고 이쪽 섬에 갔더니 부리가 동그란 똑같은 새인데 이 섬에 가니까 부리가 뾰족하고 이 섬에 가니까 부리가 몽뚱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 뾰족한 이쪽 섬에는 이게 나무벌레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나무벌레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위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무벌레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콕콕콕콕 쏘으려고 하니까 점점 부리가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화라고 하지 않아요. 뭡니까? 적응이라고 합니다. 적응. 따라해 볼까요? 적응.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 와서 살려면 그 동네의 법을 따라라.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적응한다고 힘들지만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젖어 있고 그 문화에 들어가잖아요. 적응하는 거지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섬에 갔더니 나무 열매가 유난히 많은 거예요. 그것도 딱딱한 나무 열매. 그래서 이 딱딱한 나무 열매 하려면 뿌리가 단단해야지 그걸 다 깰 수가 있으니까 그쪽 섬에는 단단한 열매를 먹기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몽뚱한 애들이 적응을 한 거예요. 적응을 한 거지. 자, 그러면은 생물들은 환경에 살기에 적합하면 적응을 하는 거지 멸종하고 왜냐면 아까 이 뾰족한 데는 몽뚱한 새가 견딜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 이 동네는 못 살겠어 도저히 하고 날아가서 아니면은 못 먹어서 벌레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히 개체수가 줄어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에 부리가 단단한 열매가 많은 그런 섬에는 몽뚱한 애들이 많은 이유는 뾰족한 애들이 부리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고 막 번식을 못하고 혹은 나 여기 못 살겠다고 날아가고 이러면서 몽뚱한 애들이 적응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돌연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메바가 식물이 어떻게 고등동물인 고래가 되고 사람이 되지? 이렇게 했더니 돌연변이다. 돌연변이 때문인데 이 돌연변이는 뭐냐면 우연히 유전적으로 실수에 의해서 변형이 생겨갖고 그 변형이 또 발전해서 또 다른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돌연변이는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더 최첨단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고등동물이 됐잖아요. 완전히 만물의 영장이 됐는데 어떻게 돌연변이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 때문에 돌연변이는 유전적으로 실수거든요. DNA가 막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뭐가 하나가 탁 잘못됐을 때 돌연변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자꾸 반복되니까 고등동물이 됐다. 어떻게 실수해서 어떤 설계자가 한번 찍 잘못 구웠는데 우주선 만드는 설계도로 변형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 선택설과 돌연변이는
이걸 화석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화석을 보면은 여러분 화석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자 슬라이드 현재 쇼 하고요. 한번 볼게요. 화석을 그러면 중간 단계 진화했던 중간 단계 화석만 있으면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땅을 파고 화석을 발견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는 진화가 사실이라면 그 중간 단계 화석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해양 생물들이 가장 많아요. 화석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조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무척추 해양 동물이래요. 척추가 없고 허물허물한데 껍데기만 딱딱하죠. 근데 이 물고기는 척추 동물, 어류라고 해요. 그러면 조개가 물고기가 되는 중간에 조개도 아닌 것이 물고기도 아닌 것이 화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써야 돼요. 없어요. 근데 이거 아무도 발견 안 해요. 완전 발견하면 여러분 떼돈 보시고 과학지에 실리겠죠. 네, 얼마나 이걸 많이 찾아 헤맸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아무도 중간 단계 화석을 오히려 이 화석이 그 진화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진화가 아니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조새라는 화석이 엄청 중요해가지고 이 시조새를 보니까 조류가 파충류가 되는 중간 단계야. 봐라, 이 시조새를 보니까 봐라, 딱 중간 단계네. 조류가 파충류, 고등동물이 됐잖아. 이 시조새 하나 보고 이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발톱도 있어요. 조류에는 발톱이 없고 얘는 발톱이 있거든요. 그리고 꼬리가 있는 거예요. 얘는 꼬리가 없는데 얘들은 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빨도 있어. 그런데 이 시조새는 과학학회에서 이미 조류학회에서 이거는 시조새자, 그냥 시조새라는 종자다라고 발표했어요. 결국 이게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닌 이유가 이거는 에서 딱 발견됐대요. 딱 독일에 어디 한 군데 한 지역에서만 발견됐지 전 지역에서 전 나라에서 발견된 화석이 아닙니다. 독일 한 지역에서만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시조새가 이 보니까 조류학회에서는 공룡 화석과 이 대화석이 전체적으로 발견되는데 얘 시조새 화석은 딱 한 군데만 발견됐고 나중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거다. 왜냐하면 진화를 절대 보여주지 않거든요. 다른 데도 다 있어야 되는데 한 마을, 한 지역에만 얘들이 번식을 했다. 아마 얘들은 적응을 못해서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래서 화석은 결국 진화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중간 단계 화석 한번 볼게요. 여기가 쥐가 있어요. 아, 나 쥐가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절벽 있는 데를 알게 된 거예요. 절벽에. 그리고 쥐가 날아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쥐가 막 날려고 하다가 박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 중간에 요쯤 되는 화석을 한번 볼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요런 거 없어요. 없어. 쥐하고 박쥐만 화석이 있지 요 중간 단계 생물은 없습니다. 왜 발견을 못했죠? 없었으니까. 없으니까. 창세기를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 종류대로를 하나님이 꼭 말하고 싶었다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 번만 사진을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DNA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늘 제가 옷을 집어주는데 그 바늘을 완전히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때가 묻었어. 대장균. 그 대장균 하나 요 밑에 맨 오른쪽 밑에 있는데 이 대장균 하나를 DNA 서열로 분석을 했더니 DNA는 뭐 어쨌든 CGTA 이게 일정한 순서로 계속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 단순한 미생물 대장균 하나에도 엄청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 DNA 하나가. 대장균 하나의 세포 하나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게 뭐냐면, 잠깐만요. 공유 중지하고 다시 공유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여드리고 다 보여버렸네. 아이고. 네, 조작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해요. 네, 안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확대를 한 건데 어떤 생물을 이렇게 이제 확대를 했어요. 그냥 다 보셨으니까 이제
이것도 뭘까요? 아까 보셨나요? 눈치 빠른 분들? 이게 누구를 확대했을까요? 예? 설사? 자, 이건 뭘까요? 파리. 이거 한 생명체거든요. 확대하고 그 다음 위에 거 확대하고 그 다음 확대하고 파리. 잉글리시. 누굴까요? 모기예요. 근데 금방 보여준 게 바로 모기의 눈입니다. 어머. 얼마나 세밀한지 얘 진짜 패션 장난 아니에요. 얘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얘 패션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이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DNA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덩어리가 엄청나고요. 우리 신지하고 이게 대한하고 이게 유전 정보인데요. 이 자매들이 이걸 그냥 제가 덤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DNA를 하나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세포 하나가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연히 그냥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잘 받아들여 주시고 3번을 한번 읽고 마칠게요. 자, 이제 3번 39페이지 다 같이 읽으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할게요.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창세기 이야기가 계속돼요. 창세기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그 뒤에 보시면은 당신이 어디서 왔나요 하면서 좀 DNA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생명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자연과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그 박스 있지요. 시작. 그래서 무기물로 무기물에서 아원자 소리 따르고 문자에서 문자로 문자에서 지나되더니 소류 가축류 입을 거치더니 이제부터 이가 저절로 말할 줄 알고 악기를 만들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법, 정치, 경영, 관리, 경제 원리, 철학, 양심을 운운하기 시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변하기 시작하니 오늘 당신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이건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는 가설이 아니고 창조론이 아닙니다. 창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40페이지부터 이어서 DNA에 대한 생물 시간, 이제 지난 시간에는 물리과학이었으면 생물을 간단하게 다루고 인문과학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출애굽기 다 읽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서 종류대로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실 때요.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제 우리가 과학을 배웠잖아요. 금방.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1장을 한 번만 다시 깊이 좀 연구를 하면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진화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빅뱅이론, 생명 자연 발생이론, 광명체는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궁금해하면서 그러면 시간은 언제 시작됐을까? 그러면 빛과 낮, 빛이 있으라는데 이 빛은 처음에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을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금방 과학 시간처럼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도 가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다음에 출애굽기 다 읽어오셔서 출애굽기를 소리내서 읽으시면은 내가 눈으로 한번 보고 귀가 듣고 이 공기가 그 말씀을 이렇게 공기가 뭐랄까요 움직여요. 공기가 움직이고 그것을 내가 또 듣고 이렇게 해서 3번, 4번 읽는 역사가 있대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기만 했대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해도 예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셔서 이게 파일이 그냥 저 녹음해서 읽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읽었어요 해도 되는데 그걸 꼭 저한테 증명해서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지금 올리신 분들 중에는 녹음 파일을 우리 박세하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녹음을 한 번에 했는지 그 좀 궁금한데 2시간 몇 분짜리를 녹음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파일에 그게 잘 읽었어요. 예? 한 번에 읽었어요. 와 2시간 우와. 와, 예, 또 어떤 분들은 자본사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25분 읽고 몇 분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8, 9파일을 보냈고 또 어떤 분들 그렇게 하셔서 저는 이 녹음 파일을 올려주신 분들 특별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그 가정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이 공기 중에 내가 소리 내서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클 거라고 믿고요. 또 바쁘신 분들은 오디오로 들으시면 일독이 되고 아니면 눈으로 소리 내면서 녹음은 못하지만 소리 내면서 이렇게 빨리 읽으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도전해서 이번 주는 출애굽기 읽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마칠게요. 볼게요. 좀 오늘 힘드셨겠지만 좀 자세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이걸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지만요. 어차피 오늘 우리가 봤던 것은 가설이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빅뱅이 이렇게 과학에서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줄까? 이걸 알아야 우리도 말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할 때 그리고 우리 청소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티끌에서 난 내가 아니고 아메바가 내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조상인 하나님이 내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삶과 티끌 먼지 같은 이 인생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심어주는 게 청소년 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생을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어디서 왔어? 어떤 경전도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경전이 없다는 사실. 인도의 힌두교, 불교의 시타르타 다 어떻게 살으라 극락 부처님 혼자 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환생하거든요. 정말 이거를 득도하지 않으면 파리로 태어나고 모기로 태어나서 평생 피를 빨아먹어야 돼. 그럼 또 이분은 더 잔인한 걸로 태어나겠죠. 왜? 피를 빨았잖아요. 남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런 환생이 이게 답이 되냐. 또 어떤 사람이 저 극락에 가 있을까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돈다는 거야. 환생. 요즘 드라마가 환생 아니면은 제3의 성 뭐 이런 거를 계속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제대로 알고 아이들한테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아 저거는 좀 저런 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여러분들도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까 그 화학을 봐서 알겠지만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다 믿으시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믿지 않는 분들의 그 궁금함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증명할래 해도 증명할 수도 없는 이 답답함. 우리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너무나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사람.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여러분 시작과 끝을 아는 은혜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 그리고 그게 믿어지게 하신 거 이 시간에 그렇게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놀라운 것을 좀 더 잘 알아가는 제가 돼서 우리가 전파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또 배우신 것 중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1분만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모든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를 아버지 말씀을 알고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임마누엘로 오실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끝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영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많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 지금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유혹하는 혼란된 그런 이론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아는 저희들이 정말 이걸 깨달아서 우리의 자손 한 명이라도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너는 하나님을 닮았다, 너는 먼지가 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